최근에 제가 연애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게 연애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생각이 좀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보다 사역이 먼저였고 연애보다 자기를 증명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40 정도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또 연애만큼 사람을 성숙시켜주는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보다 사역보다 공부나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제 가을이에요. 뒤에 보시면 얼마나 낙엽 멋지게 지었어요. 이런 낙엽 밟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했는데 왜 우리는 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커플이 있거든요. 이 커플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찾아와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사님, 정말 저 사람은 저에게 너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다른 친구를 불러서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짜증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가 맞을까요? 둘 모두 맞고 둘 모두 틀립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너무 유명한 스테디셀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게리 체프먼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부 상담가입니다. 이 사람이 30년간 부부를 상담한 거예요. 깨어질 뻔한 부부를 잊기도 하고 또 헤어지는 과정들을 보기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남과 여, 부부 모두가 노력하지 않는 부부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우리가 언어로서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듯이 사랑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게리 체프먼이 말한 사랑의 모국어는 5가지예요. 인정하는 말, 헌신,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선물.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말로 나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헌신이었던 거예요. 이 상대방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줘야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준 적이 없어. 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셨을까요? 자, 그럼 서두로 돌아와서 전도사님, 저 사람은 저에게 짜증을 너무 많이 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신뢰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사이가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사람을 불러서 함께 대질 상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남성분께 요청을 한 거죠. 한번 여성에게 짜증을 내봐라. 순이야! 자, 어때? 이 정도가 짜증난 것 같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더 짜증을 내줘? 순이야, 너 왜 그래? 이 정도가 짜증난 것 같아? 그것도 괜찮대요. 더 얘기해줘. 순이, 난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야? 이 정도 톤이 자기가 좀 짜증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짜증낸 표정을 한번 지어봐. 이 정도가 짜증내는 거야? 그 정도 괜찮아요. 이런 표정을 짓 때 짜증을 내? 그럴 때 짜증이라고 느껴요. 그럼 이제 남성분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표정을 짓지 말고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여성분이 정의하는 짜증과 남성분이 정의하는 짜증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은 남성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넌 너무 짜증을 내고 짜증 낼 때마다 난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 짜증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짜증에 대한 합의를 본 적이 없고 기준이 다른 거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레드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나의 과거에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 그리고 혹은 나의 가치관을 건드려서 그 모습이 계속되면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 지점이 내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은 전혀 다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관계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10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레드 버튼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 흔히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겨우 이 정도 문제로 나랑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문제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레드 버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인이 서로 그 레드 버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 관계가 정말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기의 레드 버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레드 버튼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절대 이 부분을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의 레드 버튼은 제가 만나는 약혼녀가 1대1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저의 레드 버튼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사회적 통념이 어떻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저의 레드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만난 약혼녀와 처음 만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완전히 이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 부분을 1년 넘게 지금까지 지켜줘서 지금까지 저와 약혼녀가 싸울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드 버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정말 나의 레드 버튼인 것 한두 가지만 상대방에게 확실히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을 서로 지켜주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나를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연애하시는 가을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